살균과 공기정화 등 생활용도에 사용하거나 강아지, 고양이에게 먹이면 좋다고 했는데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쌀물 유산균은 가장 단출한 원료로 만들었지만 유산균 개체수는 적지 않은 유산균입니다. 당연히 사람도 음용할 수 있는 음료입니다. 하지만 애써 발효하여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먹는 것이니만큼 한 번 먹을 때 유산균뿐 아니라 영양과 특효 성분도 함께 섭취하는 게 좋겠다는 뜻에서 원료가 비교적 단출하게 들어간 쌀물 유산균은 생활용도 혹은 애완동물과 가축들 건강을 위해 양보하고 비타민 등이 가득한 과실이나 특별한 건강 증진 효능을 지닌 특용작물 그리고 질병 치유 능력이 있는 한약재 같은 허브 식물을 발효한 유산균 주스를 먹어서 일석이조,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챙기자는 뜻에서 가축들이 먹을 유산균 주스는 따로 발효하자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하루에 얼마를 먹어야 해요? 그리고 먹는 방법은요? 생유산균 주스 음용은 통상적으로 100ml에서 150ml를 하루 2회 이상 음용하면 좋겠지만 개인별 장의 건강 상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장 상태에 따라 먹는 양과 횟수를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흔히 삼쾌 응용법을 말합니다. 삼쾌란 쾌식, 쾌변, 쾌면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건강의 실질적인 지표가 되겠지요. 위장이 좋아 쾌식을 하게 되면 장도 좋아 쾌변을 하게 되고 장내 유산균이 정상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많은 분해대사산물을 만들어 몸의 각 조직에 효소들을 전달해 줄 때 결국 잠도 잘 자게 되는 쾌면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 삼쾌, 쾌식, 쾌변, 쾌면이 잘 이루어지는 분들은 위장과 소장, 대장 등의 정상 세균층이 잘 형성된 건강한 분들이기에 굳이 유산균 주스를 과다하게 음용할 필요는 없겠고요. 삼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유산균 음용의 양과 횟수를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홍삼을 발효한 홍삼 유산균 주스를 저녁 먹을 때 300ml 가량을 한꺼번에 음용하고 있습니다. 나눠 마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한꺼번에 마시는 건 좋은 음용법은 아니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마시고 있습니다. 영유아나 어린이에게 유산균 주스를 먹여도 되나요? 어떻게 얼마나 먹여야 해요? 아토피를 앓는 영유아들의 경우 생유산균 주스를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먹여주는 것만으로 아토피가 완치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음용 중 처음 한동안은 아토피 증상이 더 심해진 듯 했으나 아랑곳않고 꾸준히 음용시킨 결과 아토피 증상이 깔끔하게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특히 생유산균 주스를 가까이 해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편식하기 쉬운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잡아주고자 한다면 이 유산균 음료를 먹이면 해결됩니다. 유익균이 장 점막 세포의 대사와 호르몬 분비를 조절하면서 그렘린과 렙틴이라는 식욕 조절 호르몬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장이 건강하면 소화가 잘 되고 식욕이 안정됩니다. 혹시라도 장내 염증이 있을 때는 유산균 대사산물이 염증을 해소해주고 그러면 소화 효소 분비도 활발해져 음식을 먹었을 때 더 맛있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유산균 주스를 하루 3회 몸무게에 비례하여 적당량을 원액제에 먹이거나 신맛을 싫어할 경우 다른 과일 주스나 꿀 등을 희석한 것을 먹여줄 경우 소화력이 왕성해져 밥을 먹고도 금세 또 다른 먹거리를 찾게 되지요. 이럴 때는 너무 비만하지 않도록 유산균 먹는 양을 조절해서 먹이면 식사 잘하고 변 잘 보고 잠을 잘 자게 됩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가 유산균이 많이 분포한 건강한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지요. 이 세로토닌이 바로 행복감, 안정감, 집중력을 강화하여 기억력, 집중력이 좋아지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생유산균 주스를 잘 챙겨 먹이면 학습력이 뛰어난 우등생으로 자라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장내 유산균이 잘 분포되지 않은 이상세균총이 형성된다면 장내 독소나 염증으로 인해 세로토닌 형성이 억제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불면, 초조, 우울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 중인 유산균 발효액에 하얀 곰팡이막 같은 게 떠올라 있어요. 이거 먹어도 되나요? 유산균에 나타나는 균막은 효모막입니다. 된장, 고추장, 식초, 간장 등 우리 모든 발효식품들에서 나타나는 균막과 같은 겁니다. 콤부차에서 볼 수 있는 코스비는 효모와 유산균이 복합되어 있는 복합 생물막인데 유산균 발효에서도 걸쭉한 복합 생물막이 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코스비처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효물의 냄새가 고약할 때 생기는 생물막은 나쁜 곰팡이에 의한 생물막이므로 전량 폐기해 버려야 합니다. 이런 발효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효기, 페트병에 구멍이 뚫려 있어 산소가 새어들어가 종균이 모두 죽어버렸다면 모를까. 발효의 기본적인 조건을 지켜주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유산균 발효가 잘 됐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발효가 끝난 후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가정에서 유산균 발효가 잘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도 페이퍼로 pH 3.5 내외인지 재어볼 수 있지만 산도 페이퍼가 아니어도 맛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냄새가 상큼하고 맛이 부드러운 신맛이 난다면 발효가 잘 된 것입니다. 신맛이 중요합니다. 신맛이 난다는 건 발효가 완성됐거나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단맛이 난다면 신맛이 날 때까지 며칠 더 발효하면 좋습니다. 신맛은 나지 않고 단맛만 난다면 온도나 산소 차단 등의 기본 조건이 불충분해서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신맛과 단맛이 같이 존재할 때 발효를 멈추고 1리터 내외의 페트병에 소분해서 상온에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하여 먹으면 좋습니다. 20도 내외의 상온에서 보관할 경우 남아있는 당지를 먹이로 약간의 발효가 진행되는데 탄산가스가 빵빵하게 차오를 수 있으니 뚜껑 열 때 유념해야 합니다. 냉장 보관하게 되면 유산균의 활동이 대폭 느려집니다. 유산균들이 멈춰 있어서 탄산가스 생성도 활발히 하지 못한 상태이지만 우리 몸으로 들어가 37도의 따뜻한 체온을 만나면 금세 활동을 재개합니다. 유산균 발효가 실패한 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기대를 갖고 기껏 재료들 모아서 유산균 발효에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런 맛이 나지 않거나 약간의 구린내가 난다면 유산균이 사멸하여 발효가 실패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안내한 대로만 한다면, 다시 말해 종균 투여, 산소 차단, 37도씨 온도, 그리고 당진류의 식이섬유 먹이 공급, 이런 기본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원인을 바로잡아 다시 발효하면 정상 발효될 수 있습니다. 종균이 투여됐다면 발효가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원료들은 상하지 않습니다. 이미 투여된 종균과 발효 대사산물의 항균 기능이 부패를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또한 발효물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한 명을 추첨해서 금주의 발효왕으로 선정해서 10만 원 상당의 약초 유산균 화장품과 샴푸, 여성 청결제 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 약초 유산균으로 만든 저희 화장품과 샴푸, 크림과 로션, 에센스, 립글로스들인데요. 이 약초 유산균으로 만든 립글로스인데요. 이 립글로스로 튼 입술을 예방할 수 있고 늘 윤기 나는 입술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발효 결과물을 작은 병에 담아 저에게 보내줄 경우 현미경 관찰 후 유산균 동영상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